그리고 이 내용은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보상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등사 홍신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이유가 2주 진단 합의 보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보험금을 억지로 막 더 받아내려고 마치 보험금을 착취하는 것처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명분이 있고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제가 막 감정적으로 민원 넣어서 막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경미한 사고로 2주 염자 진단 받고 합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과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원활한 합의되시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주 진단에 대해 사건을 수임받거나 따로 상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오해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서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 경험담 아니고요. 지금은 현직에 계시진 않지만 대형 보험회사 대인배상 센터장님 출신 손사 형님을 알고 있어서 그 형님께 제가 정말 간곡히 물어봤습니다. 2주 진단 합의 관련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얘기해야 대인 담당자도 좋고 피해자분도 좋은지,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열심히 받아 적어 왔습니다. 정리분이 대략 6가지 정도의 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출신 현직 손해사등사분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입원할 수 있으면 입원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인 담당자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 관리자한테 결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입원 여부에 따라서 결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부적으로는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입원을 하라고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준다면 굳이 집에서 참아가면서 계시지 말고 입원 치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추후 합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요한 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대인 담당자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합의 관련 전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 얘기 꺼내면 막 민원 맞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대인 담당자한테 가장 좋은 합의 시기는 사고 이후 며칠이나 아니면 일주일 안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약 큰 사고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먼저 대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 요청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형님은 실무에 있었을 때 조기 합의로 빨리 사건 종결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면 조금은 빨리 서두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 마감이랑 월 마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 또한 몇 번이나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왕에 합의 금액 얘기 나누실 거면 금요일 날 하시거나 아니면 월 마감 되기 며칠 전쯤 얘기 나누시라고요. 매주 사건 정리하고 매월 미결 정리하느라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배당이 되어서 어떻게든 한 주 끝나는 시점이나 한 달 넘어갈 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니 이 시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먼저 오진 않아서 어떻게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보험회사한테 뭐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느낌상 이제 슬슬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안 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때는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처음에 사고 접수되면 담당자한테 인사 전화 오잖아요. 그럼 전화로 얘기했다가 내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좀 말을 하다가 말을 잘 못해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때에는 문자로 진행 과정을 물어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자로 합의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내용까지도 정말 물어보셔도 대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문자 내용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로.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다음 이어서 또 다른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인 담당자가 합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이 유도 질문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물어가면서 먼저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대인 담당자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피해자분이 설령 더 적게 제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액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럼 대인 담당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대인 담당자가 만약 금액을 제시했는데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반박하시거나 제시하시면 선생님의 사건은 저 멀리 저 책상 끝으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즉 대인 담당자도 합의 의사 없이 장기 미결권으로 넘긴다라는 거죠. 그럼 하염없이 치료를 받아도 보험회사를 통해 먼저 연락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제시받은 금액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이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도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막 욕하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대요.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얄미워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배정이 되면 직급도 아마 확인이 되실 건데, 무슨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전화할 때 뭐 한 직급 더 올려서 차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존중과 배려, 이런 게 다 합의할 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깍듯하게 대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안 좋게 감정적으로만 가신다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게 말씀하시라고 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2주 염자 진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직 센터장님 출신답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도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보험회사 직원도 사람인데 너무 욕만 하면 우리도 해주고 싶지 않다, 이게 참 마음에 좀 쓰였습니다. 2주 염자 진단에는 정말 무조건이라는 답은 없습니다. 사고 내용, 사고 충격, 그리고 대인 담당자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바뀌고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금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합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동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